전방위 안보 위협에는 주도적으로, 비전통적 위협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4% 증가했습니다. 52.8조 원.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2021년 경축년 새해 첫날, 그리고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신년 특집 첫 번째 시간, 올해 국방 예산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말이죠. 올해 새해 첫 방송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시작해야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큰절이요? 예. 영진 씨가 나가시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자자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이 큰절 대신에 네. 큰절 또 나가서 하기 또 번거롭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덕담 한마디씩 어떻습니까? 아, 우리 태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적절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덕담. 아,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떻게 행복한 삶인가요? 빙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배 기자님. 예, 저는 뭐 간단히 가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2021년 시청자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 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무탈하시고요. 대박되는 한 해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포커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예. 애교를 부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기획예산관 이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재정계획 담당관 홍미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강석승입니다.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올해 국방 예산은 52.8조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는데요. 잠깐만요. 5.4% 증액이 됐다. 이 잘 된 겁니까? 일단 2021년도 국방 예산 특징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시 국방 개그맨 영진 씨입니다.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국장님 사자성어로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여시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시구진 잘 아시죠? 아, 그럼요. 저희 아니, 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뜻을 좀 풀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장님. 네. 때와 함께 갖추어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대에 맞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국방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국방 개혁 또 국정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테러 등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하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여시구진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심오한 뜻을 담고 있네요. 예, 홍 과장님. 네. 네네. 저는 이번 예산을 시적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도 4번이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 예산은 저희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의 특수성을 다 적절히 잘 고려해서 잘 편성된 예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네. 저는 뭐 사자성어라기보다는 그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즉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국방 예산이 5.4% 이상 증액이 되고 3년째 10%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군사력 확충하고 또 군 안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우리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하는 측면에서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예산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국방 예산 전반적인 특징이랄까요? 또 뭐 특색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올해 국방 예산을 제가 일단 수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1년도 국방 예산은
20년도 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5.4% 증액된 52조 8,401억 원인데요. 거의 53조 규모죠.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16조 9,964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군사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가 증액된 35조 8,437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양 분야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중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를 먼저 보면요. 핵 WMD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 전환, 그리고 군구조 개편, 이와 관련된 재원을 빠짐없이 반영했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R&D 예산을 4조 3천억 원 정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예. 이 책임 국방의 기반을 확실하게 닦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편 전력 운영비는 우리 군이 이제 100% 기능 발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군수와 시설 분야의 여러 제반 여건을 국권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더욱 이번에 신경 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둔지 경계력 강화 차원의 예산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감염병, 테러 등의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인력 구조 정의화를 계속하고 있죠. 50만으로 감축하면서 그 대체 인력인 부사관과 군무원을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고 올해 7,682명을 증원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방 뉴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병 복무 여건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책임 국방, 행복한 병영 생활, 뭐 정말 전방위적으로 국방 개혁을 추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현 정부 들어서 40조 원으로 시작했던 국방비가 이 3년 반 만에 53조 원으로 크게 증액이 된 거죠.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요구와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올해 2021년 경항모 사업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그리고 편성이 됐다면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올해 경항모 사업은 그 사업 추진 관련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경항모 도입 사업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 해군의 경항공모함이죠. 우리가 줄여서 경항모라 그러는데 이 경항모 건조 사업은 당초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홍 과장이 말씀하셨지만은 10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아쉽게도 연구 용역비 1억 원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항공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국방부에서 우리 국장에 나와 계시지만은 2019년도 8월달에 2021년도에서 2024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서 일단 3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서 2020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금년인 2021년도부터는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 초에 가서는 전략화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것이 왜 1억 원만 계산이 됐느냐? 이 경항모 도입 또는 건조에 관련한 그 여야의 의견차 또 국민들 간에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필요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항모를 보호할 뭐 구축함과 호위함이라든가 잠수함 또는 정찰 자산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경항모가 도입이 된다면은 이것이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 여건상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1억 원으로 계산이 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경항모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당위성 이것을 갖다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지지와 성원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로 금년은 만족을 하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 사업을 우리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애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요,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이 예산이 사전에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 이 마이너스 된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이 코로나19 관련 예산 어떻게 제대로 든든하게 마련돼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사실 예상할 수 없었던 맞아요. 변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 외생 변수가 등장한 것인데요. 네. 예, 국민 모두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20년도 예산은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예산 운영 지침에는요, 바로 이러한 사정을 가정해서 여러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컨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준전시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요, 이 재해 대책을 위한 긴급 예산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용, 전용, 조정이라는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의 목적을 조금씩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방부도 이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약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방역 물자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예컨대 마스크, 또 손소독제, 또 음압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요,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바로 즉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해 현장에 우리 군 병력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비롯한 군 의료 인력, 그리고 이제 우리 장병들이 갔었는데 급식 지원이라든지 각종 수당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포함시키면은 총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이 1,700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들을 이제 1가구에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저희들 국방 예산에서 1조 8천억 원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국방비는 다각적으로 국난 극복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이너스 된 거 아니죠? 사실 저는 국방비가 마이다스의 손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아, 하고요. 오, 예. 라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요. 작년에 이제 그런 절박했던 상황을 저희들이 이미 학습 효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1,152억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일주에 3매 수준으로 이제 보급할 수 있도록 487억을 편성했고요. 네. 전 부대에 방제 용역을 연간 5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157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 병원에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37억 원을 편성해서 각종 음압 장비, 또 PCR 진단 장비 같은 것을 이제 보강했고요. 네.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여러 이 감염병 관련 연구와 진단을 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시설 개선, 장비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택트 사회가 된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회의를 거의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업무 환경에 맞도록 VTC 화상회의 장비도 271억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국방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력 운영비 요 규모와 중점 조금 더 보충 설명 필요합니다. 네, 국방비는 아시는 것처럼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뉘는데 전력 운영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35조 8,43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력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장병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고 네. 또 기획득한 첨단 무기와 장비,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죠. 굉장히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방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주요 사업들의 계속비하고 우리 병력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인건비나 급식 피복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적절히 균형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경계력 보강이라든지 또 코로나, 대테러 임무와 같은 이 새로운 긴급 소요가 발생할 시에 충분한 재량적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할 수 있는 예산 룸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정리해 보면 근본 예산은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경계력, 테러, 감염병 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군의 경계력 보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둔지와 항포구에 CCTV 그리고 경계 철책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3,357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대테러 부대하고 대화생방 테러 부대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기존에 13개 부대였는데 35개로 22개가 늘었거든요. 네. 이런 부대가 바로 작전 개시를 하려면 물자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54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은 1,15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 운영비가 298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가 됐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좀 궁금해지는 게 국장님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됐고 재투자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말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조금 쉽게 풀어서 네.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대로 전력 운영비가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98억 원이 이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감액된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재원이 그대로 다시 또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돼서 정부가 냈던 안과 그 사이즈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재투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 감액 지원만큼을 증액으로 전환해서 맞췄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감액된 사업은 한 13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정부안을 제출했을 때의 상황과 조금씩 집행의 상황이 달라진 것을 좀 감액을 한 것인데요. 공사 진도를 좀 고려해서 시설 예산에서 한 연부액 123억 원을 조정했다든지 또 이 야전병원 개념입니다. 이동형 의무 전개 키트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 업체 생산 능력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11대에서 5대를 좀 감액했다든지 네. 또 뭐 플라즈마 환경 멸균기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이 감염병을 조기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기들도 조금씩 수량을 조정해서 배정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9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만큼의 재원은 다시 이제 장병 복지나 근무 요건 개선이 필요한 아주 긴급하고 기묘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우리 병사들에게 주당 지급 매수를 늘렸습니다. 네. 3매 수준으로 당초에는 이제 2매였는데 3매 수준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외산자재에 의존하던 전투복 소재 네. 이것도 이제 국산화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한 72억 정도 증액을 했고 또 신규로 도입되는 병사군 단체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19억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원이 다시 국방 예산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 내에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어떤 관행을 네. 계속해서 안착시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네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뭐 설명은 잘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아, 오케이. 이게 정말 병사들, 장병들이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콕 집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병 봉급 인상이 계속 되는 건지 시대에 맞춰서 이 신상 보고품 뭐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예. 네. 그
병봉급 인상은 제가 지난번에 2125 중기계획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 혹시 영진 씨 기억나십니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저 국방 개그맨입니다. 2025년 기준 병장 기준 96만 3천 원 아닙니까? 오, 국방계획은 예. 날 보지 마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중기계획상 병사 월급이 지금 계속해서 인상하는 예. 것인데 인상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년제로 추진하던 병봉급 인상이 올해에도 편성상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한 45% 수준인데요. 네. 61만 원이 우리 병장 기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봉급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여러 의식주의 개선 사항이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됩니다. 급식질 향상 저희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사 1인당 1일 3끼의 급식비 단가를 8,790원으로 3.5% 인상을 했고요. 네. 민간조리원을 저희들이 이제 293명을 더 늘려서 2,000명 이상이 이제 전군 부대에 배치가 되게끔 하는데 이런 민간조리원분들이 이제 이 양질의 재료와 또 어머니의 손맛으로 네. 집밥 같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일자들에게 특식을 제공을 저희들이 하고 오. 있는데 좋다. 이게 네. 쌀케이크 단가가 조금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15,000원 정도로 현실화시켰고요. 그리고 좋다. 이제 제초나 청소 같은 것에서 우리 병사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이런 사역 임무를 네. 할 수 있는 민간 영역, 예, 그 민간 영역에 대한 예산을 좀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인력이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7,400명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하고 또 자기 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병사들이 여름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많이 흘리죠. 네, 그래서 컴뱃 셔츠를 이제 한 번에서 2벌로 이제 늘려놨고 네. 이 수통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도록 그 기능이 보완이 좀 안 됐었습니다. 약간 불만이 있었다. 네, 그 그래서 냄새도 예. 나요. 예. 나중에. 네, 그래서 재질도 개선됐고 취수구도 좀 넓혀서 예. 세척이 가능하게 해서 위생상으로나 또 보온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지급 용품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도 스킨이나 로션, 물비누 같은 이 신세대 장병들이 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저희들이 좀 늘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발비를 좀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예. 좀 올렸다면서요. 예,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네. 예, 원래 속칭 깍새라고 하죠. 네. 임용 기술을 배운 적이 없던 병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에 해야 들어와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은 서로를 깎아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많이 혼나요. 네. 이거를 네. 제대로 사회에 이미용실을 출타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공식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월 1만 원을 주어서 이제 1년간 병사 1인당 12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제 42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깍새란 말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군대를 제가 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야, 너무 좋다, 지금. 네, 지금 뭐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간부 대상 복지 향상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주로 국장님이 이제 간부보다는 이제 병사들에게 달라지는 복지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총체적으로 간부 대상 복지 뭐 향상, 군무 여건 개선 어떻게 더 추진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전체 장병들이 이 전투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산의 뒷받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이 군 장병들이 이 국토 수호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내는 세금은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가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병 대상 또 간부 대상 체감형 복지 예산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 좀 더 애써주시기를 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죠.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이제 나왔죠. 한국판 뉴딜, 뭐 디지털 뉴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도 관련 계획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국방부도 작년 3차 추경 때부터 이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해서 이 뉴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뉴딜이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는 예산 분야인데요. 네. 작년 3차 추경에는 AI 밀리터리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171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도 당연히 디지털 뉴딜 예산을 편성을 했죠. 네. 규모는 전년보다 훨씬 늘어난 311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을 좀 보시면 이 전장병 대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ICT에 대해서 기본 소양 교육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정보와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이 전문 교육, 전문가 교육을 또 하게 되고요. AI 등 정보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에도 저희들이 여러 필요한 소요를 반영했고 AR, VR 기술을 이용한 여러 실전적 훈련장들이 확보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99억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311억 원의 예산이 뉴딜 예산으로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위력 개선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력 증강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점 규모라든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1년 국방 예산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잘 아시다시피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이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북한이나 주변국 위협, 즉 전방위 안보 위협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올해에도 여지없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핵 WMD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자산을 위해서 5조 8,069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고요. 네. 전자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을 위해서 2조 2,653억 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을 위한 예산으로 6조 3,45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전력 자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예산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방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R&D 예산을 이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10.5% 증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 이것이 전년보다 한 57% 정도 증가를 해서 네. 저희가 6,318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군사력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올해 방위력 개선비 규모와 중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방위력 개선비 이것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인데 핵이라든가 WMD 대량 살상 무기죠. 위협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과 관련한 전력 보강 또 그리고 연구 개발 및 방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예산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방위력 개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재 추진 중인 F-35A 같은 대형 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이게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예산에 쭉 반영이 돼서 큰 비중이 빠져나갔으니까 1.9% 증가한 것이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생각이 딱 났는데 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네. 게다가 올해 이 종료 단계에 들어가는데 공군의 수권 사업 F-35A 도입 이게 계속 일정대로 왔으면 좋은데 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맞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F-35A는 19년 3월부터 이제 국내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잔여 물량이 다 인도가 되면 국내 인도, 즉 전력화가 사실상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다른 구매국과 마찬가지로 그 당초 인도 계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한 네. 2, 3개월 정도 이게 일정 지연이 있었는데요. 저희 방위사업청은 이제 미 정부하고 그 이제 제작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인도 재개를 그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상화를 시켰고 그 올해도 약간의 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맞춰서 그 국내 인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동안 이제 인도받은 항공기로 군에서 실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 훈련을 하고 실무장 훈련을 하면서 그 임무 수행이라든가 전술 숙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비 관련해서도 이제 정비사들이 실제 정비를 수행하면서 경험과 이제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자체적으로도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 후속 그 어떤 정예 요원 양성에 그 매진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장병 여러분들과 국민들도 이제 함께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은 네. 무사히 F-35A 사업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네. 좀 걱정됐었거든요. 네. 코로나19 악재 때문에 심지어 일반 뭐 물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네. 이 큰 사업을 예정대로 전력화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이 방사청과 군의 그 많은 노력들이 진짜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과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F-35A 이 도입 말고 또 가시화되고 있는 첨단 전력 없습니까? 꼭 집어 얘기해 주십시오. 아,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군위성 통신체계 2 사업하고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들이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 위성 이 통신 체계라면 작년에 쏘아올린 그 아나시스 2호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역시 예, 국방 거의 개그맨이시네요. 전문가 수준 네. 됐어요. 네. 그 자리 조심하십시오. 돌발 질문 갑니다. 그러면 네. 아나시스 1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그 아나시스 1호는 2006년 발사된 그 무궁화 5호 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6,000km 상공에서 이제 정지한 상태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입니다. 좋았어요. 아, 그리고 백두 체계라면은 백두산까지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바로 그 항공기를 뜻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자님 잠깐만요. 그런 건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이럴 땐 뭐다? 지포. 네. 좋았습니다. 과장님 좋았어요. 예. 자, 국방 지시배 지포 출발! 2021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갖췄는데요. 방위력 개선비로 만들어질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지금 공개합니다. (2021년)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 아니, 이 예산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2021년 방위력 개선비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알차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볼 몇 가지 사업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항공통제기 2차 사업입니다. 항공통제기는 적의 미사일, 항공기 등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하늘의 지휘소. 공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군 위성통신체계 2 사업. 지난해 7월 발사된 아나시스 2호 발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가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환과 우수한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건 물론 기동성, 신속성, 광역성이 강화된 전군 통신망이 바로 군 위성 통신체계 2 사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부셔. 이게 뭐예요? 이거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 이게 바로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이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음을 탐지하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백두 정찰기를 확보하는 사업. 백보? 멍멍 이거? 멍멍. 아니! 백두
백두산 할 때 백두. 아이 탐지 범위가 백두산까지 도달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 백두. 우리 군의 전술 정찰용 항공기 백두 정찰기. 지난 2018년 성능이 향상된 신형 백두 정찰기 2대가 우리 군에 도입돼 운용 중인데요. 신형 백두 정찰기 그 정체가 궁금하다고요? 신형 백두 정찰기에는 도청과 감청을 통한 전자 통신 정보를 포착하는 기본 성능에 핵무기 감시 체계인 계기 정보 기능까지 추가됐는데요. 핵무기 폭발 시 안전장치와 뇌관 등에 보내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신호 정보 수집 장비로 쉽게 말해 핵무기 또는 미사일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전자 신호를 신형 백두 정찰기가 캐치.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의 신호 탐지 가능 거리는 370km. 여기에 6시간 이상 늘어난 채공 시간과 4만 피트나 높아진 운항 고도. 이 모든 기능을 갖춘 신형 백두 정찰기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백두 정찰기를 노후화된 백두 정찰기와 교체하는 것이 바로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입니다.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백두 정찰기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밖에도 방위력 개선을 위해 230여 개의 사업 또한 함께 추진될 예정이고요. 이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올해 방위력 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랍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어디에 쓰일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 우리 군의 주도적인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건 물론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 대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이를 통해 핵심 군사력을 건설하고 책임 국방을 실현하는 더욱 강력한 우리 군의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직! 백두 체계, 군 최초 위성통신까지 정말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착착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이걸 통해서 특히 올해는 그 개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 병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개인 전투 장비로 시범 이렇게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우려 목소리도 있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지 보충 설명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20년부터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거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저희가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해서 이게 전력화하는 부분이 그 이 무기별로 보면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특히 더 필요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군에서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하다 보면 기존의 그 절차와 방식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어떤 이제 기술을 적용해서 네.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신기술도 이것이 실제 무기가 군에 이제 전력화될 때는 보면은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그 도입한 방식이 신속 시범 획득 방식인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AI라든가 로봇 같은 이제 신기술이 포함된 민간의 제품을 군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고 이게 좋다 싶으면 바로 그것을 무기 체계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전투를 지휘하는 체계 등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이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무기 체계 도입 방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현재 그 민간에 있는 스마트폰 기술을 쓴다거나 이건 굉장히 제한됐던 네.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시범 운영 사업에는 140여 개의 민간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호응도를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국방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그것들이 본인 그 기업들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민간에 있는 좋은 그런 신기술을 빨리 군에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좋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국방 R&D, 민군 협력으로 굉장히 좋은 추진이에요. 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감에서 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 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이 중간에서 누가 이 탈취할 우려가 있다. 아, 이런 예.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신속하게 기술을
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나 아니면 상용 제품을 군에서 일정 기간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사업을 계속 연결해 간다는 건데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 좀 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그 기술만 쏙 빼가는 그야말로 그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네. 우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신기술을 갖고 있는 주로 이제 중소업체가 되겠죠. 중소업체가 이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일단 국방부에서 채택이 돼갖고 제품을 납품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양산 단계에서 중소기업은 아무리 신기술로 신제품을 만든다 그래도 자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금을 투입을 해갖고 양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가로채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소기업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대기업들이 그 2차 단계, 즉 양산 1차 단계는 선정이 됐지만 2차의 양산 단계에서 대기업의 자본금에 밀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진짜 신속하게 그것을 시범 단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침투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일이면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또 전자권 전환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럼 올해는 전자권 전환 관련 이건 어떻게 또 추진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올해 21년 기준으로 지금 방위력 개선 사업은 총 23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 관련 사업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올해에는 그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일명 TICN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총 15개 사업에 2조 2,653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이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시기에 이러한 그 전자권 전환 관련 전력들이 이제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잘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는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둔화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전자권 전환에 정말 가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원장님,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고 또 시도하면 좋을지. 네, 이 전자권 전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네. 벌써 많은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즉 그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19와 안보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미국과 전자권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미래 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완전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방침을 천명을 했죠. 네. 이와 더불어서 2021년도 금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중기 계획에 따라서 총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초기에 확보하는 등 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자권 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은 전방위 군사대비 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의 발전 그리고 국방협력 강화와 미래주도 국방영역 구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네. 호흡을 같이 해서 보다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을 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국방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서 미국과 아주 물샐 틈 없는 협의를 통해서 네.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대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이견 없이 전자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착착 순조롭게 또 잘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국방 예산 주요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어렵게 또 힘들게 만들어낸 재화를 효율적으로 잘 또 활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꼭 집어서 당부 다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국방 예산이 뒷받침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 그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핵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같은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피지김은 백전불태다 하는 차원에서 네. 북한의 동향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군사적 동향을 감안을 해갖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과장님. 네. 그 1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무기 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획득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이제 기본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국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이제 집행해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이제 신뢰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이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국내 어떤 독자 개발 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군사력 건설 차원에서 더더욱 요즘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투자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역량을 이제 확충을 해서 자주 국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좀 더 애써 주시고요. 전력 증강 또 책임 국방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종합적인 견해와 네. 각오를 좀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방 예산은 정부 예산 총 지출이 558조 원 규모인데 그중에 네 번째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그리고 일반 행정, 교육 행정 다음에 규모이고요. 사실 지자체로 가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은 사실상은 복지 예산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 규모가 사실 국방 예산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국방비가 한국이 세계 9위 수준이거든요. 네. 예, 일본을 이제 바짝 따라붙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 재정으로 계속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19년, 20년 계속해서 거의 96.7%대를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 수준에 따라서 GDP 성장률 같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금년도 이제 52조 8천억 원이죠. 이 예산도 당연히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국내 집행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좀 개선하고 네. 두루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2년 국방 예산도 사실 차분히 준비를 좀 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래서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이라는 표어가 무색치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전년 대비 5.4% 증강된 국방 예산. 국장님 지금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집행률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아마 주력해 주실 것을 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방 예산 52.8조 원 시대. 포괄안보 역량 강화와 국방개혁 적극 추진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 포커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저 국방 개그맨은 국민을 대신해서 근면 성실한 근매 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더욱 열심히 파헤치겠습니다. 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2.0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얼음.